안녕하세요. 이제 미국에 온 지 6개월 정도 되고 나니까 어떻게 지난 6개월을 보냈는지 회상도 좀 해보고 기록을 남기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중에서 생각해보면 약 4개월 정도를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시작한 석사 첫 학기를 보내느라고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바빴지만 정신적으로 조금 더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 놀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랑 좀 다른 대학원 과정의 분위기랄까? 그리고 매주 해야 하는 어사이먼트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4개월이 그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 학기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오기를 결정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첫 번째 바로 미국의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관련 분야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약 3년간의 시간 강사 생활을 더불어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는 2년 동안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테뉴어 조교수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총 5년 정도 한국에 있는 이제 학교들의 상황을 경험을 했고요. 제가 미국으로 오면서 생각한 것이 그래도 미국에서 학교에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을 해야 제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한국에서부터 출국하기 한 반년 전부터 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 여러 학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 말이 여러 학교를 준비한 거고 그냥 인터넷으로 각종 정보를 모아서 그 중에 한 학교를 딱 정해서 저는 한 학교만 원서를 냈고요. 그 학교가 다행히 무사히 합격을 해서 그 학교를 등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대학교는요, 바로 인디애나에 있는 퍼듀 유니버시티고요. 그 대학은 워낙에 유명한 학교라서 뭐 특별히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미 해당 전공으로 석박사를 한국에서 취득한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디스턴스 러닝을 선택했습니다. 학교로 굳이 가지 않아도 온라인 상으로 수업을 듣고 줌으로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해서 석사 과정을 34 크레딧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학교도 유명하지만 제가 이 학교를 고른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비가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앞으로 이 미국에서의 제가 앞으로 구직 활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지 학위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안전한 보험을 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학을 했더니 생각보다 대학원의 석사 과정이 매우 강한 거예요. Okay, we now have an example to demonstrate the difference between point elasticity of demand and arc elasticity of demand. And in this example, we have 10 time periods in column A, and we have tracked the price and quantity in each of those time periods. So in time period 1, we have a price of 24 and an associated quantity of 어마어마한 리서치와 교재를 보고 숙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답을 쓸 수가 없는
그 교재가 보통 2개의 챕터씩 읽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챕터 안에 있는 내용을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과 결합해서 에세이를 작성하는 거라 이 도저히 공부를 하지 않고는 5개의 어사이먼트가 업로드가 되지 않고 그 업로드 된 거는 매주 교수님이 점수를 매겨서 올려줍니다. 뭐 덕분에 어쨌든 한 학기는 열심히 해서 자랑스럽게도 뭐 자랑스러운 건가요? GPA 4점 만점에 4점을 일단 기록을 하면서 첫 학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석사생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이미 한국에서 다 그 과정을 거쳤고 박사 학위 논문까지 쓴 사람인데 사실 4점 만점에 4점을 받는 게 너무나 사실 당연한 거죠. 뭐 특별히 자랑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제 첫 퍼듀에서의 학기가 마쳐졌고요. 온라인상의 석사 과정이어도 굉장히 공부할 게 많다라는 거, 그리고 학생들 간의 소통이 의외로 너무너무 활발합니다. 정말 하루에 몇 개씩 메시지가 와요. 학생들한테 서로. 누구 혹시 이거 답안을 도출해낸 사람이 있느냐, 이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자기 소개도 올려서 영상으로 올리고 그거에 대한 또 질문을 역으로 또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묻고 저는 그 답변을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각각 다른 주에 있는 학생들이 이 한 학과에 모인 거지만 의외로 소통이 너무 활발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 왜냐하면 이 석사 과정에 있는 이 전공의 학생들은 최소한 저 빼고는 다 현지 미국인들이었고요. 그리고 100% 다 네이티브 스피커라 그들이 올리는 매주 디스커션에 라이팅을 읽다 보면 내가 올린 문장은 진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 정말 유명한 논문들을 사이테이션을 이용해서 문장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이 자기 의견을 논리정연하게 시작한 것과 펼쳐나가는 그 방법을 읽으면서 미국에서 대학 학부 과정을 다녔다는 학생들은 이 정도 레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ntroduction video. It is nice to meet you. I see that you have a lot of experience within the industry, and Thank you for reacting to my video. I would like to tell you that I'm really influenced and inspired by your dynamism and determination. The fact that you left your home country, together quit your job, move to a foreign country, start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while at the same time study. 그리고 대부분 이 과정을 듣는 학생들의 특징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즉 학교에 가서 수업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기의 뭐 승진이나 이직 등을 위해서 혹은 뭐 추가적인 더 공부, 배움의 뜻을 가진 친구들이 듣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 직장 생활 와중에도 석사 과정을 들으면서 저처럼 5개의 어사이먼트를 업로드하는 거에서 일단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질에는 더 놀랐어요.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뭔가 굉장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사실 크게 어렵게 준비한 건 없습니다. 저는 준비하기 위해서 우선 토플을 시작을 했고요. 한국에서 이미 이건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추천서 3부를 받는 거였는데 이건 제 대학원 과정에 제 석박사 지도 교수님이 한 장 써주셨고요. 나머지 2장은 제 박사 동기들이 써줬어요. 박사 동기들이 다 테뉴어로 각각의 대학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추천서 제출하고 그리고 토플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는데요. 토플의 경우는 제가 좀 말씀드려야 할 게 저는 처음에는 일반 토플을 시험을 봤어요. 토플 IBT라고 하죠. 그러다가 시험을 보다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첫 시험을 딱 봤는데 지원할 수 있는 점수에서 1점이 모자랐어요. 시험을 사실 많이 공부한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공부를 좀 하다가 하루에 뭐 1시간씩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봤더니 역시나 제가 필요로 한 점수에 1점이 모자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무한정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던 와중에 제가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에 토플 베이직이라고 한국에 소개된 지 얼마 안 된 시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 토플 베이직이 이 펄듀에서 받아주는지를 입학팀하고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끝에 오케이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저는 토플 베이직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토플 베이직도 똑같이 토플처럼 4가지 영역을 다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listening, reading, 그리고 writing, speaking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4가지를 1시간 반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시험을 보는데 다행히도 이것은 저희 이제 일상생활에 관련된 테스트도 중간중간 섞여 있기 때문에 토플 IBT보다는 훨씬 제가 적응하기가 쉬웠고요. 무엇보다 1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 플러스 조금 더 저렴한 시험 비용 때문에 이걸 선택해서 저는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원하는 점수를 취득을 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퍼듀에서는 그 토플 베이직은 평균 8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는 평균 10점을 제출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10점이었나 10.5였나 아무튼 막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었고 어쨌든 요청하는 그 점수보다는 좀 더 높은 점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이버시티 에세이라고 해서 다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을 보는 에세이 제출이 있어서 그것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SOP도 당연히 제출을 했고요. 이렇게 서류를 몇 가지 준비해서 제출을 했고 저는 영주권을 이미 취득한 후였기 때문에 그린카드 홀더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 어드미션 피는 내지 않고요. 현지인 어드미션 피로 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1, 20불 더 저렴했었어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한 달 반 후였나? 이메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메일을 재밌게도 제가 미국에 들어오고 나서 받았어요. 미국에 들어오고 한 일주일 됐나? 어느 날 이메일이 왔길래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보니까 축하한다, 합격했다 이렇게 합격 소식을 받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3주 후에 바로 첫 학기가 시작이 되었죠. 이렇게 첫 학기를 퍼듀에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과연 몇 학점을 받을지, GPA가 계속 유지가 될지, 뭐 이젠 떨어질 일만 남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상관없습니다. GPA보다 더 중요한 건 무사히 마치고 잘 끝냈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